2009년 5월 1일 미토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카나가와는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맞아요. 얘는 지가 그냥 사형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카나가와는요 재판 중에 근데 얘가 웃긴 게 지가 막 이렇게 찔러 죽였잖아. 그치? 피가 막 다 범벅이 됐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재판 중에 이제 증거사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랑 검사가 이렇게 증거사진을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자기가 찔러가지고 상처가 난 그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고 얘가 실신을 한 거야. 그래서 재판은 30분 가량 중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판이 7월 3일 날 열리게 됩니다. 자, 이 공판에서는요, 피살자들의 유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 새끼 사형시켜주세요. 우리 아빠 어떡해요. 우리 할아버지 어떡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 아들 어떡해 막 이랬겠지. 너무 젊은 나이에 한 사람이 죽었고 할아버지가 집에서 휴식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유족들이 가슴이 찢어지겠어. 쟤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막 이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분해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재판하고 나서 재판 중에 이제 사람들이 쟤 사형시켜야 돼 막 이랬다? 그런데 얘가 의자를 확 던져버린 거야. 책상을 이렇게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열받았다고. 뭐라고 이씨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팍 이렇게 한 거겠지. 지 승질을 못 이겨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죽고 싶다면서. 어쨌든 얘가 정상적인 애는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변호사가 얘를 변호해야 되니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겠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감정을 하게 해달라 라고 이제 정신감정 요청을 합니다. 그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형량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실시한 정신감정에서는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다. 허나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책임 능력은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포기하지 못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을 확률이 있음을 근거로 공판이 개시된 이후에 계속 정신감정 부탁드린다고. 이 정신감정 한번 해보겠다고. 저 정신감정 한번 해보겠다고. 정신감정만 계속 우겨요. 아니 왜냐면 정신감정밖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또 정신감정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카나가와에게는 인격적으로 장애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죠. 자, 이 결과는 9월 3일 열린 6번째 공판에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카나가와 씨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약간 자기애적 장애는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능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나가와가 이제 좀 고쳐질까, 뭐 어떻게 될까, 교정 가능성을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의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나르시스적인 모습이 있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얘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가 미쳐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나 몰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분명히 제정신을 갖고 죽였다 이 얘기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는 평소에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 도망치고 있을 때 아키하바라고 도망쳤을 때도 호텔에서 자기가 죽인 할아버지 영상을 뉴스를 보면서 계속 그 닌텐도 게임을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는 이게 실제로 그가 나왔던 게임 방송 사진이에요. 얘가 게임 대회도 나갔던 거야. 자, 그가 평소에 두근두근 메모리얼이라는 일본말로 하면은 도키메키 메모리아르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두근두근 메모리얼이라는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격투 게임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얘가 법정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4년 동안 너 왜 있기
너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게임이 있었으니까요.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계속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는 실정에서 지가 진짜 이렇게 말한 거야. 너 2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게 살게 됐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게임이 있었으니까요. 자, 2003년 아키하바라에서 개최된 일본 전국 규모의 게임 대회에 나간 거야. 그 얘가 준우승을 차지해요. 사건 당시에도 계속 닌텐도 DS용 게임을 소지하고 있었듯이 게임 오타쿠였던 거야, 얘가. 완전 게임 오타쿠. 집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는 그런 애였던 거야. 그랬던 그가 2008년 이웃집 할아버지를 죽이고 이튿날 아라카와카 역효 쇼핑센터에서 8명을 무차별 습격하는 묻지마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게임이 현실화됐구나. 얘가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 봐요. 지금 채팅창에도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오고 있죠. 집에서 게임만 하는 히키코모리 삶이 전부였던 카나가와 마사히로의 삶.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게임에 너무 집중하고 게임에 중독됐기 때문에 현실과 게임 이 사이를 혼동했던 걸까요? 자, 아까 제가 기자 사진 보여드렸죠. 그가 이제 들어갈 때부터 계속 연락을 해왔던 그 기자. 그 기자가 얘를 면회를 가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실제 영상 아니고 그 그림으로 그린 건데 둘이 나눴던 그 대화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아마 뒤통수 한 대 꽝 크게 한번 얻어맞은 기분이실 거예요. 犯行はゲームの延長だという感覚はあった? 범행을 저지른 건 게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それ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건 없었어요. 現実であると認識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면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네요. 있었던 상태였네요. していましたね。 그렇네요.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刑事責任能力があるという診断結果についてはどう思う?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 기자가 물어보자 이 남자가 어떻게 말했는 줄 알아요? 当然です。逆にないって言われたら。 당연하죠. 근데 가로 열고 이거 지금 한문 써있잖아요. 가로 열고가 뭔지 알아? 미소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미소란 뜻이야. 당연하죠. 야, 반대로 아니라고 들으면 그러니까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맞나요? 그랬더니 얘가 당연하죠. 반대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처럼 얘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서 한 게 아니야. 얘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을 죽였던 이유는 단 하나. 자기가 사형을 당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가 이거 형사 책임 능력 이거 있다고 나오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네, 당연하죠. 저 있었어요, 책임 능력. 격근이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결과가 나오면은 아이씨 이런 뜻이야. 왜?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그러면 사형을 당할 수 없으니까. 사형을 당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곤란하다 이런 뜻인 거야, 얘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날에 들려드렸던 이야기예요. 바로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이 아키하바라 살인사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그때 당시 아키하바라의 또 다른 살인사건인데 이 사람도 묻지마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가토 토모히로였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얘가 또 아키하바라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야. 얘가 범행을 저지를 때 칼을 막 휘두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얘를
그 얘를 이렇게 막 그 질문할 때 얘가 뭐라고 진술하냐면 얘가 죽인 거 보고 이 사건 보고 나 이거 살인 저지른 거예요 라고 말을 해. 그래서 카나가와가 이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얘가 자신의 범행을 보고 나서 단검으로 칼로 막 이렇게 흉기로 막 사람을 찔렀다는 얘기를 듣고 얘가 어떻게 했다는 줄 알아?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대. 가토가 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였거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가토 걔 나보다 더 많이 죽였다면서요. 아씨 좀 부럽다 라고 가토를 부러워하기도 했었대. 이 사건은 도쿄 K짱 유튜브에 가시면 기묘한 이야기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나중에 꼭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나가와는요 사건 당시 24살의 무직이었어요. 백수였죠. 근데 평소에도 얘가 막 이렇게 난폭하고 막 폭력스럽고 이런 애였냐? 그런 애가 아니었어.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또 되게 점잖고 진지하지만 얘가 게임을 할 때만 좀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실제로 그가 법정에서 나눴던 질의응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뒷목을 잡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그가 체포당했을 당시에 일본 뉴스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영상은요, 2010년 9월 그를 재판하기 위해 열린 그 재판서에서 피고인 질문에 대해서 이 카나가와 마사히로가 실제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자, 한문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막을 보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뭐 변호사, 검사가 얘한테 질문을 하고 얘가 답변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살인의 선과 악은 있었나? 선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있어서 살인과 가까운 일은 뭐지? 모기를 죽이는 정도? 살인과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인가? 네. 살인은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네, 하이 라고 대답해요. 자,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유족들의 기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 슬프다고 느끼겠죠. 당신 스스로 자신이 한 짓이 이해가 되는가? 네. 제 상식선에서 해낸 답이에요. 상식은 둘째치고 슬픔은 느낄 수 있나? 느낄 수 없어요. 이거 봐요. 사자가 얼룩말을 먹을 때, 그러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죽일 때 뭔가 느낄까요? 그럼 죽은 사람이 얼룩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그렇네요. 얘가 소데스네 이렇게 대답해. 또 질문합니다. 죽은 사람의 괴로움과 무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뭐 아무래도 좋아요. 그럼 상식은 둘째치고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인 건가? 네. 그럼 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하찮은 사회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빨리 나를 죽여서 이 세상에 없애는 걸,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걸 추천해드려요. 안 그러면 당신들 후회할 텐데. 너의 사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고통이 아닌가? 별로? 왜? 왜지? 선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재판할 때 이런 말도 합니다. 자,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요. 왜 살인을 했죠? 사형당하기 위해서요.
사형을 당하고 싶은 것과 죽는 것과 뭐가 먼저죠? 죽고 싶다는 게 먼저예요. 그럼 언제부터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후? 죽겠다고 결심한 건요. 똑같아요. 그때쯤. 그런데 결심하고 나서라고 하기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니 그도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해서 겨우 해방됐는데 야권 놀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사형을 선택한 건 왜죠? 난 그 제도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사형이 매력이 있나요? 내가 단두대 버튼 누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럼 자살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아프니까요. 진짜 아파요? 아마도? 아, 왜 실패하면 긴 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자살은 시도한 적이 없습니까? 없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아무 감정이 없을 것 같던 그에게 변호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혹시 운 적은 있나요? 네. 언제죠? 영화 보고요. 감동적인 영화였나요? 네. 와! 이게 실제로 그가 법정에서 변호사와 나눴던 질문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울기는 한 영화 보고 감동받아서 울었대. 사람을 죽이는 건 모기 죽이는 것 같다면서, 모기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살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는 울었대. 자, 그리고 그가 항상 죽고 싶어 했잖아. 하지만 자살은 시도하지 않았어. 왜? 아프니까. 자살 시도한 적이 없대. 아프니까. 아플 것 같으니까. 자, 근데 그가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졸업 전후라고 했는데, 이런 감정은 가족은 알고 있었을까? 가족은 알고 있지 못했어. 왜? 그가 가족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가끔씩 나 죽고 싶어. 너무 지루해. 어떡해. 라고 친구한테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족한테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걸까요?